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한인사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인들의 요구사항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열중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고령층과 취약층 등 대상자들의 추가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민법 조항을 개정해 구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우스 LA가 지역구인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LA시장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중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공항 이용객 만족도에서 LA 국제공항이 또다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0개 공항 중에서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부스터샷이 가능한 분들은 추가 접종을 서둘러 주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추가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도 너무 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선거 때만 미국을 방문하지만 무엇 하나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정치 쇼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당 대표들은 현재 나란히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 여야 대표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워싱턴 등 동부 지역을 방문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동부를 거쳐 L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인사회에서는 한국 정치인들의 방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가 우편투표 실시 등 재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임박해서 되지 어려울 때 와서야 그 한다 만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또 이런 두 문제, 투표소를 더 설치하고 우편투표제를 실시한다는 문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와 투표소 확대 설치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 모두 방문 목적으로 내세우는 재선거 투표 참여 동료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럴 때마다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직접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다지만 한인사회 현안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구 등은 계속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는 여야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리당략 떠나서 재거포를 위한 하나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 이상은 립서비스로 한인사회를 우롱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거센 이유입니다. 열린민족주의로 다양화,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LA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일 저녁 한인타운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FDA와 CDC가 공식 승인한 부스터샷은 즉시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상자들은 접종 카드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LA 카운티에서는 오늘부터 당장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는 약국이나 진료소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전에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 카드나 카드를 찍은 사진,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과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나누어 발표했습니다. CDC는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50세 이상 주민은 반드시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또는 직업상 코로나19에 자주 노출되는 성인들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의료 종사자와 교사, 데이케어 직원, 식료품점 직원, 그리고 홈리스 쉘터나 감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됐습니다. 보건국은 1차와 2차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을 접종받은 경우 접종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스터샷은 접종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국은 올해 4월까지 파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65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은 42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며 반드시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추가 접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샷은 전국 8만여 곳에서 손쉽게 맞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조만간 추가 접종을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미접종자들은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6천만 명입니다. 네,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이민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버스테이로 서류 비자가 된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로 불법 체류가 됐어도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이전 공화당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을 현재 197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경될 경우 서류 미비자 670만여 명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해 $1,000의 벌금만 내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구제 방안이 드리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웨스트 LA와 컬버시티 등을 지역구로 하는 캐런 바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런 바스 의원은 다음 주 중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 27%가 베스 의원의 시장 출마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가운데 캐런 바스 의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시장에 당선될 경우 베스 의원은 사상 첫 번째 여성 LA 시장인 동시에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과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 이렇게 4개국이 모인 비공식 안보협의체, 흔히 쿼드라고 부릅니다. 지난 3월 화상회의를 가졌던 이후 6개월 만에 정상들의 대면 회담이 열렸습니다. 백신과 기후변화 관련이 주제였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회의체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이 참여한 쿼드 회원국 정상회담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화상회의로 한 차례 만난 이후 6개월 만에 첫 대면 회담이 이뤄진 겁니다. We made concrete commitments to advance our shared and positive agenda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oday, I'm proud to say that we're making excellent progress. 쿼드는 공식적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안보협의체로 이번 회담에서도 정상들은 백신이나 기후협력 등 주로 인도태평양 번영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내놨지만 이는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वैक्सीन इनिशिएटिव इंडो पैसिफिक देशों की डेमोक्रेटिक वैल्यूज के आधार पर क्वाड ने पॉजिटिव सोच 특히 이들 4개국은 인공위성 데이터 공유와 사이버 고위 관료 협의체 신설 등 우주와 사이버상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견제가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쿼드를 향후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협력 국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부도 위기에 몰린 중국 헝다그룹이 예정돼 있던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낮아졌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헝다그룹은 어제로 예정됐던 1,000억 원 규모의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채권을 소유한 한 미국 투자자는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달러 채권은 예정일로부터 30일간 이자를 갚지 못해도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헝다는 앞서 425억 원의 위안화 채권 이자는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시한 연장 등의 미봉책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Maybe they have restructured the loan or they have received payment in kind. So that theoretically they have averted default. 시장에선 헝다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다시 550억 원 규모의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일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3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속에서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중국 정부의 구제뿐인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헝다의 파산 후폭풍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헝다는 대마불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 개입에 대한 기대를 낮췄습니다. 어제 17% 넘게 반등했던 헝다의 주가는 오늘 다시 12% 가까이 급락했고 계열사인 헝다자동차는 임금 미지급 소식에 23%나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선 헝다가 파산 위기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으며 중국 당국이 헝다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국유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LA 국제공항이 이용객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공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정보업체인 JD파워는 북미 지역 20개 주요 공항 만족도 평가에서 LA 국제공항은 14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공항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이용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북대서양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 닷새째 용암 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00여 채의 가옥이 용암에 불탔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새까만 용암이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50년 만에 폭발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 쿰브레 비에아 화산에서 닷새째 용암과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Bueno, quizá este sea uno de los últimos vídeos, esperemos que no. Así está la casa en este momento. Tiene como unos 30 o 40 centímetros de... 가옥 400채 이상이 용암에 파묻혔고 주민 7천여 명이 대피길에 오르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의 주요 생계수단인 바나나 농장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Mira, todo esto es quemado, mira, esto es quemado. Esto es completamente quemado del calor. Y el viento quemado del calor y el viento. Y esa es exactamente lo mismo. 하늘 위로 6km나 솟아오른 화산재 때문에 항공편도 취소됐습니다. 시속 700m로 전진하던 용암은 현재 평균 1m로 속도가 느려졌지만 바다로 흘러들지 못한 용암이 최고 15m 높이로 두꺼워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화산 분화가 앞으로 8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라팔마 섬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라팔마 섬의 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던 북한이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이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작들이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한미동맹, 주한미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도발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반응은 문 대통령 귀국 9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에서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의 상징적 의미는 인정했지만 문 대통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김여정 명의로 나온 담화에서는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종전선언의 적절한 때는 아니라면서도 좋은 발상이라고 입장을 바꿨고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7시간 만에 2번의 담화를 내며 대남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바꾼 것은 코로나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종전선언이 추진되기는 어렵겠지만 문 대통령 제안이 통신선 복원 등 남북관계 복원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국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던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은 허위 조작 보도 조항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수정했는데 칸 특별보고관은 국제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law allows restric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In other words, to clear protection of rights or reputation or public security or public order.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는 허위 보도라는 뜻이며 언론중재법에도 존재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언론인협회는 가짜뉴스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황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도 언론법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체는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모레 한 차례 회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업무 할당 금지법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은 100인 이상의 업체에게만 적용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LA 카운티에서 초중고교 대학생들은 메트로버스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LA 카운티 지역 학생들이 메트로버스와 전철을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턴시가 다운타운 윌셔 애비뉴의 멜든 애비뉴와 하버 블루버드 구간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6개월 연장합니다. 시위회는 다운타운 식당들의 야외 영업 지원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오는 11일 뉴저지 본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기투표가 실시됩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본선거 참여를 위한 조기투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0월 12일입니다. 지난 4월 15일로 마감된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2020년도 소득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피하려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들을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40대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7일 밀브레이 지역의 한 주택에서 김모 씨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몰래 뺏어 쓴 18세 아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골프클럽을 수차례 휘둘러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살상 무기에 의한 중폭행 혐의로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사실상 판가름할 호남 지역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추격세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체 대의원 권리당원의 28%가 소속된
대선 경선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 지역.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명의 선두 수성이냐, 이낙연의 역전이냐입니다. 이재명 씨를 좀 지지하고 있어요. 좀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전남 지역이나 호남에 조금 더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새 변수로 부각한 이재명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제 확실한 것이 안 나타났잖아요. 거기에는 난 상관 안 해요. 성남에 그것도 그렇게 해보고 막 문짓거려 그것이 그런 이른바 명락 대전으로도 불린 후보들 간 공방을 놓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선을 하루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물론 3위에서 도약을 노리는 추미애 후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박용진, 김두관 후보까지 목소리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그런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내세워야. 호남 당심이 이재명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줄지 아니면 이낙연 추격세에 바람을 불어줄지 그 결과가 오늘 오후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공개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말실수를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TV토론.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군 복무자 주택 청약 가점 공약이 자신이 이미 7월에 낸 공약과 똑같다며 윤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택 청약 통장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란 상식을 윤 후보가 몰랐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주택 청약 통장의 목적도 모르는 후보가 군 복무 주택 청약 가점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니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청약 통장의 의미도 모르는데 전 월세로 고통받으며 대출 문제로 걱정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알겠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 심상정 캠프도 주택 청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부동산 공약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는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데다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직업상 여러 지역으로 빈번히 이사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왔던 박모 씨가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한국 대사관 부근에서 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콘도. 한국 남성이 필리핀 경찰에 체포됩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였던 밤의 전쟁 운영자 박모 씨의 검거 당시 모습입니다. 박 씨의 범행과 도피 과정을 지켜봤던 지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아찔한 밤을 같이 만들어서 그게 잘 돼서 밤의 전쟁을 하나 더 만든 거라더라고요. 밤의 전쟁 이전 최대 성매매 사이트였던 아찔한 밤과 아찔한 달리기 모두 박 씨가 주도한 거라고 했습니다. 2017년 공동 운영자 삼형제가 검거됐을 때 신뢰나 믿음이 있다 보니까 형제끼리 같이 좀 집안 좀 일으켜보려고 했습니다. 박 씨만 검거를 피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밤의 전쟁을 만들었고 200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돈을 정산을 받으러 가면 돈 몇 억씩 갖고 돈을 현금화 시키는 것 같아요. 밤의 전쟁 단속 전에 박 씨는 일찌감치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인터폴에 수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노름을 하는데 노름을 엄청 크게 하고 그 돈을 다 어디서 싶을 정도로. 심지어 박 씨는 한국 대사관 바로 옆 고급 콘도에 살며 800여 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현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필리핀 사법당국의 송환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박 씨의 자금을 세탁해온 자금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내려도 내려도 부재중 전화 목록이 이어집니다. 경북 성주에서 사업을 하는 김기령 씨에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천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걸려오는 전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거나 여보세요? 이렇게 끊어요.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92년 난 말이 아니야. 드라마에 몰입한 일부 시청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12억이 있으니 역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정말 도와달라고 오징어 게임 참여하고 싶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전화번호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지 않게 하는 부분이야.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작사 측은 실수였다면서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영업용 전화번호를 포기하려면 김 씨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번호를 쓴 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되거든요. 주문 전화도 계속 와가지고 전화를 계속 수시로 받고 문자도 받고 하는 상황인데 제작사 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국적법 개정,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확대를 요구하는 재외선거법 개정.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미주 한인사회는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은 굳게 약속,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연불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LA에서 동포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다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떠날 겁니다. 한 표도 호소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한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솔직한 어려움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이런 해결 방안 찾지 못하면 미국 아예 오지 않는 것이 더 도움될 겁니다. 한인사회 바보 아닙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